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활용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복하고 불행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로마를 이제 향을 흡입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좋은 향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뇌에 그 감정의 중추라고 하는 변연계를 바로 자극을 한다라고 해요.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바로 우리의 그 감정, 예를 들어서 기억, 그리고 그다음에 슬픔, 공포, 두려움, 행복감을 느끼는 거를 관장하는 변연계라는 곳에 바로 컨택을 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조절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로마를 이용해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 감정들을 이 코로나 시기에 잘 조절해서 그래도 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게 뭘까요? 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분자예요. 즉 아로마 향기를 내는 식물 중에 하나인 로즈마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즈마리 잎의 표면에 저렇게 동글동글한 그러한 그 분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향기를 가진 분자예요. 결국 우리가 아로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화장품처럼 보일 수 있는 병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오일이 사실은 식물의 어떠한 분비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허브 중에 하나인 이 로즈마리가 사실은 그 잎의 표면을 이렇게 만져서 비벼보면 거기에서 향이 나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근데 모든 식물들이 이러한 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향을 이용해서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향을 맡게 되면 그 감정이 컨트롤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고 그러한 상태에 면역계가 증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몸까지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라벤더, 페퍼민트 이러한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허브예요. 라벤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진정을 시켜준다. 페퍼민트는 여러분 민트향 어떠세요? 굉장히 프레쉬하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향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아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로마들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식물의 잎의 표면이라든가 식물의 내면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오일을 분비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이 아로마라는 그 천연 향은 식물이 가진 어떠한 분자예요.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식물이 가진 이 오일을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에센스, 식물의 어떠한 그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나름의 방식으로 추출을 해서 병에다 담았을 때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흡입을 하게 되면 흡입을 하는 순간 그 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의 뇌로 가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켜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근육을 막 움직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의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은 무의식으로 아니면 잠재의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일어나는 많은 어떠한 변화들은 우리가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향기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라는 거는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들고 사실 또 두렵잖아요. 이런 공포감, 그리고 막막함, 그러다가 화가 나고 그러다가 슬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제 이러한 감정상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아로마 세라피를 이용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가 준비가 되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좀 전에 봤던 그 식물에 있는 오일,
오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흡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오늘은 주로 흡입의 이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의 부조화, 불균형, 불편함,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나의 상태를 굉장히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내가 건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라피, 즉 치유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로마 말고도 자연에서 많은 치유를 우린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로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살짝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어떤가요? 내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진땀이 나요. 제가 오늘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편안함이 신체적인 편안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이전에 만약에 그냥 내 마음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슴 두근거림, 뭐 그다음에 피부 질환, 두통,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스트레스, 즉 심리적인 부분의 불안정에 의해서 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면역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 또한 무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건강이 사실은 신체의 건강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면역계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옛날에 뭐 과거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다 답을 하시냐 하면, 감기에 왜 걸리셨어요? 하면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요즘 좀 피곤했더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이러한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는 우리의 사실 마음의 영역, 제가 향을 흡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장미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장미향을 한번 흡입해 보세요. 냄새를 깊게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약간 행복감, 나른한 감, 이런 게 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나른함이 오면서 우리 뇌에서 호르몬,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그게 이제 어떤 케미칼한, 즉 화학 성분들이에요. 이게 분비가 되고 이게 잘 움직여 다니면 우리의 신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으로 어때요? 행복감 느끼면서 뭔가 의욕이 생기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고, 이러한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제 치유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인적 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는 그냥 약으로 단순하게 두통을 없애는 그런 게 아니라 두통의 원인이 되는 어떤 감정의 부조화를 컨택을 해서 향으로, 그 향을 흡입함으로 인해서 편안해짐으로 인해, 사실 두통이라는 거는 그 머리에 두통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이 어떤 이완이 안 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쭉 연결 지어지는 게 전인적 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라는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아로마 세라피로 향을 흡입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열려요. 뭔가 행복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되죠. 잠을 잘 자게 되면 다음날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밥도 잘 먹어요.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후각을 이용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컨택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아로마 세라피스트의 하나인 셜리 프라이스는 아로마 세라피와 감성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레몬 향을 맡았을 때는 그거는 단지 압착된, 즉 레몬을 압착해서 짠 그 오일을 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성을 접한다고 이제 써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는 삶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이 더 중요한 결정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과거로부터 나한테 누적되어 왔던 어떤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행동이라든가 생활 방식을 바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생활 양식 같은 거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을 향은 컨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각을 통한 그 잠재적 의식으로의 접근을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해요. 두 번째는 에센셜 오일은 아까 식물의 그 케미칼한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 분비 화학 물질, 우리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은 나름대로 생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통증에 좋다라든가, 어떤 성분은 근육을 이완한다라든가, 어떤 성분은 항균이라든가 항박테리아 이런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향을 흡입했을 때 향이 맡았을 때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지 향이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지 이런 느낌에 따라서도 내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는 내 의식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 향을 결정짓는, 자, 민트향 시원하다, 그 다음에 뭐 로즈향 달콤하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달콤함과 시원함의 어떤 화학 성분들의 그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들만 추출해서 우리가 또 향수를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화학 성분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적으로 정기적으로 분해를 했을 때 이제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플러스적인 성질, 마이너스적인 성질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일 중에는 어떤 거는 따뜻하게 플러스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적인 뭔가 진정시키고 쿨링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음의 성질을 가진 오일들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파동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적으로, 즉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을 때 이제 상승하는 어떠한 오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너무 이제 올라가 있어서 너무 과잉 행동을 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차분하지 못해서 또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오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상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상태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그러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로버트 티서랜드라는 영국의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심리적 효과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최음제이기도 하고, 최음제라는 것은 릴렉스를 시켜주는데 더 많이 릴렉스 시키면 굉장히 최음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술을 왜 드세요? 마시고서 어때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 이럴 때는 릴렉스하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술이. 근데 아로마 오일 성분 중에도 그런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오일은 굉장히 에너지를 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로즈마리,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 오일을 다 특성에 따라서,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이러한 세라피스트들이 있고, 이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세라피스트들이 이렇게 저서를 냈어요. 프라그런트 마인드라는 책은, 즉 우리가 향기 있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각각의 오일을 하나의 캐릭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성적인 친구는 어떤 향을 좋아할지, 외향적인 친구는 어떤 향을 좋아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마 알게 되면, 내가 이 향을 지금 민트가 좋아요, 활기찬 향이 좋아요. 그러면 내 상태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활기차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과 심리적인 거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라피스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도 있고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축적이 돼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감성 심리적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이거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예를 들면 존 스틸이라는 사람은 바질, 여러분 그 파스타 먹을 때 혹시 바질을 본 적 있으세요? 페스토, 바질 성분, 로즈마리, 페퍼, 뭐냐면 후추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한 성분들이에요. 이 자극적인 성분들을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뇌에서 뇌파 실험을 한 경우인데 뭔가 뇌에서 베타파가 나와서 각성 그리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만약 무기력하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움직이기도 싫다 이럴 때는 이런 향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 자스민 들어보셨죠? 로즈 이런 오일들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즉 알파파 명상 상태로 이거를 이끌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셜리 프라이스라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는 몸과 마음을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즉 만약에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왔다. 그거를 마음의 세균이 들어온 거랑 똑같이 봐요. 그래서 세균의 뭐 효과적인, 항균의 효과적인 티트리라는 오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질투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질투라는 거는 내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균이 들어온 거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티트리 오일을 그러면 질투할 때도 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아로마 세라피스트들이 에센셜 오일, 즉 아로마에서 추출한 그 향기 성분이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저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많은 성분들의 혼합체예요. 케미칼한 성분들의 혼합체인데 이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아로마 세라피는, 이 아로마 세라피란 용어는 거의 1900년대에 와서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그냥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사 목적으로 신하고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왜 아프지? 지금은 왜 아픈다고 생각하죠? 근데 면역이 떨어져서.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죠? 세균 때문에. 그 전에는 신이 벌을 내려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아로마 세라피가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어느 날 이게 사라졌어요. 중세를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근대에 와서 향을 만들던 프랑스에서 향수를 만들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화상을 입은 손을 넣었는데 뭐 유명한 일화죠. 이제 낫더라. 아로마에 넣었더니 라벤더 스파이크일 거예요. 넣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나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로마가 치유도 하네. 이래서 아로마 세라피가 된 거거든요. 그게 불과 한 40-5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게 프랑스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칼적, 의학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성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성분을 앞에 설명했지만 전자적 배치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거와 플러스 성질, 즉 친전자성과 친핵성,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전자적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그룹으로 크게 나눴어요. 위아래로. 근데 위쪽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아래는 플러스적인 성질을 가졌는데 이거를 심리에도 똑같이 이제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초조하자, 그다음에 어떤 분노, 화가 나면 다 뭐라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하시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열이 위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핫한, 따뜻한 또는 뜨거운,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뜨거운, 약초도 뜨거운 성질이 있고 차가운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이걸 뜨거운 감정으로 봤어요. 그러면 차가운 성질의 오일을 쓰는 거고, 슬픔, 불안, 여러분 불안하고 공포, 불안하면 어때요? 공포에, 오늘 그 아프간 사태 보시면 공포에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차가운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는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따뜻한 성질 중에 뭐 계속 반복하겠지만 시나몬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시나몬? 네, 계피. 우리 수정과 만드는 그 시나몬도 오일이 있어요. 자, 시나몬 오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진정, 생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분, 이 오른쪽, 이 표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했을 때 어떤 성분들은 친수성,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유기화학을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질 중에는 물하고 가까운 성질도 있고 물하고 먼 성질도 있어요. 자, 그럼 물하고 먼 성질의 어떠한 오일들은 물에 있는 상태, 내가 막 부어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이걸 빼주고, 마음도 어때요? 자, 여러분 마음이 막 질척된다. 나 그냥 쿨하게 놔주고 싶어. 근데 안 돼요. 마음이 계속 눈물이 막 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촉촉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괴로워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적당한 눈물은 좋은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뭐 하루 종일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나를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그러면 드라이하게 하는 오일을 써줘야 돼요. 뭐 사이프러스라든가 이런 오일을 써서 내 마음을 좀 드라이하게 해줘요. 근데 뭐 스크루지 영감같이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 그래서 사랑이 와도 뭐 사랑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상태는 어떤가요? 그런 상태도 또 문제잖아요. 밸런스가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비가 오든 마음을 촉촉하게 해줘야 마음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러한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촉촉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무관심, 무기력, 그다음에 고립되고, 내가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립이 되면 모든 에너지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변과 벽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화학 분자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컬러로 그린 아로마 세라피스트도 있어요. 로즈마리 캐디라는 분인데 보시면 지금 오일들 중에 빨간색 굉장히 진한 게 보이시죠? 동그란 거. 저게 시나몬 오일의 성분이에요. 자, 시나몬 제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불 같은 성질이에요. 뜨거워요.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차가워서 지금 얼음장 같아, 내 마음이. 그러면 그 상태를 따뜻하게 시나몬 차 한 잔. 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시나몬 에센셜 오일은 좀 더 차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효능을 더 강하게 농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바로 후각을 통해서 향을 맡는 순간 후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릴렉스,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카모마일 들어보셨죠? 어떨 때 여러분들 카모마일 티 같은 거 마시세요? 네, 잠이 안 올 때,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자, 제가 너무 뜨거워. 그러면 가라앉히고 싶을 때는 카모마일 오일로 내 마음을 좀 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 있는 오일이 있어요. 자, 그게 라벤더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써도 괜찮아 하는 게 라벤더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벤더는 뜨겁고 차갑고 음양이 서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는 모든 이들한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시나몬 향이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 마음이 차가운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카모마일이 너무 좋아. 이런 상태는 내 마음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꽃향이 너무 좋다. 꽃향은 이완시켜주는 거야. 릴렉스. 그러면 나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때 뭔가 나는 달콤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달콤한 거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후각은 이미 우리의 향이 뇌를 통해서 그러한 반응을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자, 라벤더 왼쪽의 오일. 이쁘죠? 네, 벌들이 날아들었어요. 저 라벤더 오일은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제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상태에 쓸 수 있어요. 올라가 있을 때도 쓸 수 있고 뭔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도 쓸 수가 있고, 지금 그 다이아그램 아래에 있는 건 티트리 오일의 성분이에요. 얘네들도 전부 얘네들은 따뜻한 성분이 많죠. 주홍색과 주황색. 그래서 이 따뜻한 성분이 많은 이러한 오일들은 내가 어떨 때 불안, 공포, 두려울 때 요즘 같은 때 써줄 수 있는 오일이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써줄 수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다 꽃이에요. 제라늄,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 이런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나를 어떻게 이완시켜주고 또한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입니다. 자, 카모마일,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카모마일, 파란색, 클라리세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은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뭔가 열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열이 나서 막 그 염증이 난 상태에도 많이 써줄 수 있는 오일들이에요.
이러한 그 성분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로 에센셜 오일이 마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자면, 에센셜 오일이 그 에너지 주파수로 측정을 했을 때 52MHz에서 320MHz까지라고 측정을 한 그러한 연구들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체의 에너지도 이제 어떤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일정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면역이 떨어져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게 되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걸리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죽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뭔가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감정의 밸런스도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빌려다가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도 에센셜 오일은 그냥 신선한 허브로 샐러드를 만들었을 때보다 오일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꽃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빛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세라피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 제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내려간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음양, 우리가 보통 에너지 체계를 얘기를 할 때 뭔가 수용하고 양 발산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일 중에서도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뭔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양적이에요. 발산형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계속 듣기만 하고 이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음양의 밸런스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즈라든가 자스민, 오렌지 꽃에서 추출한 게 네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수용하게 하는 오일이고, 우리를 뭔가 무장 해제시키고 이완시키게 하는 오일이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나 바질, 그 다음에 블랙페퍼 같은 오일들은 우리를 뭔가 긴장하게 하고, 자, 스트레스 상태가 오면 우리는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내가 이제 각성의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오일들은 이러한 오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라벤더 꽃에 벌이 날아들었어요. 벌이. 자, 이 벌이 날아들고, 자, 에센셜 오일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왜 만들어질까? 그럼 식물은 이걸 왜 만들까? 우리가 호르몬을 만들어내듯이 나름대로 생리 대사를 하기 위해서 오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죠. 가만히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식물이 새롭게 씨를 만들고 이제 그 화분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뭐 벌을 찾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벌을 불러들여야 되죠. 나비를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불러들이려고 하니 향을 피우는 거죠. 사람도 자, 향이 있으니까 가서 식물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분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는 프랑켄센스라는 유향이라는 그러한 그 오일을 이제 설명하고자 한 사진인데, 소나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면 거기서 송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진 같은 거는 그 부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켄센스나 이런 오일들은 사막에서 자라요. 여러분들이 사막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황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본인이 굉장히 치유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력이 이 프랑켄센스가 갖고 있는 거라, 그렇게 드라이한 사막에서 살고 있는 식물을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프랑켄센스는 어떤 정신적인 성장,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에 많이 쓰는 오일이고, 저렇게 이제 그 비어서 일부러 이렇게 베어서, 나무를 베어서 저거를 얻어내요. 저렇게 프랑켄센스나 즉 유향 같은 경우는 상처 치유니까 우리 몸의 재생, 촉진, 마음의 상처도 어때요?
깊은 상처 이런 거에는 저런 향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금 프랑켄센스 향을 맡았을 때 너무 좋다라는 건 내 안에 심리적인 상처가 있구나. 그거를 들여다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식물에도 꽃, 잎, 뿌리 각각 부위에서 각각 다른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전부 다 오픈 하트, 즉 마음을 여는 데 사용이 돼요. 마음이 무장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슬플 때, 그 다음에 행복감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보통 잎에서 추출하는 것들은 잎은 그때 기능학적으로 봤을 때 식물에서 호흡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반복하지만 식물을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죠. 식물에서 얘가 왜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우리 몸에 어디에다 쓰냐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이라는 것은 호흡을 하는 곳이니까 호흡에서 가져온 오일들은 우리 호흡기에 쓰게 돼요. 자, 호흡기라는 건 뭐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할 때도 쓸 수 있는 오일들이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에요. 바질이라든가 로즈마리, 그 다음에 페퍼민트 이런 오일들이고, 자, 뿌리는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뿌리에서 추출하는 걸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 동요해. 그래서 결정을 못해, 뭔가 중심이 없어, 이럴 때 쓰는 오일들이 이러한 오일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게 로즈예요. 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사파 그림을 이제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거 로즈는 여러분들 하트, 마음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자, 마음을 열게 되면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밉거나 질투 또는 뭐 경쟁,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로즈향을 맡았을 때 로즈향이 너무 좋다 이러면은 내 마음은 슬프고, 뭔가 마음에서 사랑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다른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면 나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낀 상태로 계속 다니고 차단되고 고립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러한 로즈를 쓰게 되면 그러한 치유를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 생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생강 말고 베티버라는 오일도 있는데, 베티버는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실 에센셜 오일 아로마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어떠한 그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향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줘요, 몸을. 그리고 스태미너, 에너지를 주는 대표적인 이제 오일이에요.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감기 걸리면 저희가 생강차를 먹잖아요. 따뜻하게 에너지를 주는 오일인데 이 뿌리에서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나를 잘 서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삶의 그 뿌리는 그 남자였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남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해요. 이럴 때 뿌리가 다 뿌리채 흔들린다, 내 삶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뿌리채 흔들린다 이랬을 때 진저를 써줄 수가 있죠. 요즘 같이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정말 삶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때, 나를 잡아줄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진저,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우드, 시다우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삼나무라고 제주도에도 많죠. 삼나무 그런 향기를,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꼭 오일로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삼나무 숲으로 가시면 돼요. 삼나무 숲에 가시면 거기에서 이 향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내 삶의 흔들림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오일이라고. 자,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시더우드예요. 자,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등산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는데 어때요? 마지막 끝까지 정상 가기 바로 직전에 깔딱깔딱 고개가 있잖아요. 가장 힘든 그 힘든 시기에 자, 이번만 좀 넘기면 코로나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시기에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우드 계열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진저라든가 즉 뿌리라든가 생강 또는 이러한 나무, 침엽수, 꼭 이러한 시더우드, 삼나무가 아니더라도 뭐 소나무라든가 이러한 침엽수 나무들의 에너지는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신념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바질은 나를 잘 표현하게 해줘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뭔가 답답할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소통이 안 되고 여기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질 오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향을 흡입하게 되면 나를 잘 표현하게 해줘요. 어떻게 표현하게 해주냐 그러면 내 마음을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을 열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그냥 오픈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도 내 마음을 열고 들어줬을 때는 서로 어때요? 공감이 일어나고 그러한 공명이 일어나면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뭔가를 감추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뭔가 뒤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때요? 에너지가 확 떨어지면서 불편해지고 다시는 그러한 만남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만남이든 이러한 만남이든 만남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바질 오일은 그러한 소통의 저희 욕구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셔도 되고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좀 더 강한 이펙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기 사막에서 앞에 설명했지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이제 프랑켄센스 나무예요. 얼마나 생존력이 있어야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드 같고 즉 나무 향기를 맡아도 그다음에 뿌리를 뭐 생강차를 마셔도 내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 좀 더 나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내가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까지 내가 심리적인 공포나 두려움이 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저 나무가 내어주는 에센셜 오일인 프랑켄센스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저기 보시면 뭐 방패 역할을 하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정신적인 영역을 보호해 줘서 정말 무너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프랑켄센스 오일입니다. 저 만약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쓸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고 이런 오일들을 각각 서로 섞어서 사용을 해도 돼요. 블랙페퍼입니다. 즉 후추. 자, 여기야. 그리고 에너지를 주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해져요. 해도 소용이 없고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뭐가 안 됐어. 또 괜찮아지나 했는데 또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오뚜기처럼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주는 게 이 페퍼 같은 좀 강력한 이제 오일이라고 해요. 후추를 음식에 많이 넣고 드셔보세요. 네. 펜넬도 씨앗. 후추랑 펜넬 같은 경우는 전부 씨앗에서 추출한 거예요. 어때요? 그림 보시면 성큼성큼 걸어가잖아요. 에너지 있게. 자, 그거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오일이에요. 씨앗이라는 거는 굉장한 많은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라는 게 사실은 향을 흡입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얘가 가서 우리는 뇌를 느끼진 못하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하지만 맞는 순간 기분이 좋아, 행복해 또는 내가 뭔가 긴장돼, 내가 뭔가
시원해져. 이러한 느낌은 느끼실 거예요. 향을 올라가는 느낌, 내려가는 느낌, 어딘가 내 몸으로 가는 느낌. 자, 이걸 통해서 나의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컨트롤 해주는 이러한 게 아로마 세라피의 장점이라고 보고, 그 아로마 세라피스트 중에 한 분인 그 슈나우벨트라는 분은 몸과 그래서 영혼의 분리.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근데 내가 이 향을 맡아보니까 내가 지금 화가 왜 나는지, 뭔가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어때요?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땅으로 이제 꺼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그거를 이제 아로마 세라피의 이제 하나의 가치라고 봤고,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